안녕하세요. 홍병호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챗 GPT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학생으로서는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에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는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방법들이 되게 일반화될 건데 우리가 챗 GPT는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깨닫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특정한 분야에 해당되는 뭐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경매에 내놔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인공지능 카이버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향곡과 영화음악,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에이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이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색칠을 하는 그런 기능, 웹툰 페인터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는 아주 옛날 사진들을 복원하거나 보정하거나 뭐 그러한 기능들 또는 사진을 웹툰으로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 기능들 또는 이렇게 그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에서부터 심지어는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인공지능으로 협연을 하면서 협연을 하는 작사 작곡도 하는 그런 시몬이라는 로봇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단연코 인공지능 챗 GPT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 GP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챗봇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지능은 지능인데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다. 그러면 지능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능의 특징. 그러니까 인간이 지닌 지능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학습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청장년, 그 다음에 중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읽기도 하고 텍스트를 공부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계속 맺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얻는 데이터들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제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르게 운전을 했어. 그러면 속도 위반으로 벌칙금을 내거나 뭐 그런 제재를 당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어떠한 반응들이 있는 데이터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게 되겠죠. 학습을 하게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SNS 쪽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페이스북이 만들어졌을 때 인스타그램이 만들었을 때 거기다 뭔 말을 할지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유롭게 거기다가 나의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은 더 반응을 하네, 좋아하네, 또는 싫어하네, 화나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끝없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어떤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조작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GPT 같은 경우는 다양한 텍스트를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한 거죠. 인간이 물론 그것을 학습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그야말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챗봇은 채팅을 하는 로봇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챗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챗봇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은행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채팅을 하는 그러한 창이 떠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입력을 하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뭐 은행 지점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맨날 물어보는 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이랬을 때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은 일일이 사람이 그 전화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팅 로봇에서 채팅 로봇이 챗봇이 그걸 처리하는데 그 챗봇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그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싶을 때는 직원한테 연결해서 고객센터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런 방식의 바로 우리가 챗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챗봇은 그래서 일찍부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PT가 이걸 워낙 잘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미국의 판사가 판결문을 GPT로 이용해 썼다, 또는 하원 의원이 연설문을 GPT를 이용해 썼다. 뭐 그리고 GPT한테 로스쿨 졸업시험을 보게 했더니, 또는 의사 면허시험을 보게 했더니 한 50% 이상을 맞췄다라고 해요. 엄청 똑똑한 그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PT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GPT는 반복적인 그 학습을 통해서 자료를 습득해서 그 습득한 거에 기반해서, 여기서 그 습득한 것은 엄청난 자료죠.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지식 자료들, 그 수많은 지식 자료를 학습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퀴즈를 맞춘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계산을 한다거나 작문을 한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뭐 작사를 한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컴퓨터 견적을 낸다거나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챗 GPT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챗 GPT는 결국은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챗 GPT가 꼭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터넷 자료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항상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챗 GPT도 그러한 어떤 한계는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챗 GPT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파생되는 어떤 발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웹사이트를 이 챗 GPT의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검색을 최적화시키는 것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생들은 챗 GPT 안경이라는 걸 개발해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챗 GPT가 계속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런 안경을 개발했다라고 했다는 재미있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챗 GPT에서 사용된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GPT에서는 그 중에서 GPT-3 버전은 수백억 개의 맥이벤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PT-3은 뛰어난 언어 이해 능력과 창의적인 텍스트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어떤 그 프로그래밍 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거나 자연스러운 그 언어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PT의 그 기술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그 창작성과 예술성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작곡한다거나 문학을 창작한다거나 미술 작품을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GPT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맥이벤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경망 기능 덕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인공지능이 과연 그 인간의 창작과 예술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GPT-3가 가지고 있는, 또는 GPT-4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즉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어떤 협업적인 모델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GPT-3 버전이 GPT-4 버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챗GPT도 GPT-3과 4가 있거든요. 그래서 GPT-4 버전에서는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도 GPT 4.0에서는 프리미엄 유료 버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023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월 구독료 20달러를 내게 되면 GPT 4.0이 적용된 챗GPT 4.0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GPT-3과 GPT-4가 어떻게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최근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학습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습 능력이 상당히 향상됐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일반화와 특수화, 이것이 되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떠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제한사항들을 상당히 극복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과 최적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외국어 이해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도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어 이해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앞으로 더 다양한 언어로 이 GPT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주로 개발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윈도우 운영체제를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바로 켜지는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운영체제에다가 바로 이 챗GPT를 탑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은 챗GPT 3.0이든 4.0이든 브라우저를 열어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웹 브라우저를 열지 않고도 윈도우의 하나의 앱으로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구글 바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서비스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열렸던 연례 개발자 회의, 2023년에 열렸던 개발자 회의에서 빌드 2023에서 윈도우 11에 챗GPT를 거기 탑재한 인공지능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코파일럿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윈도우 11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2023년도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보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게 윈도우 11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기능이 탑재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브라우저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브라우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빙이라는 웹브라우저에는 벌써 어떤 것을 좀 물어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빙 챗 GPT 사용법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창이 열려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보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유사한 관련 질문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안에 빙이라는 웹브라우저 안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웹브라우저를 이런 이유로 사실 그동안에 구글 크롬을 많이 썼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운영체제인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엣지를 통해서 빙을 열고, 그리고 이제 빙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을 하는 어떤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구글 검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빙 검색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챗GPT를 앞으로 운영체제에도 탑재를 하고 브라우저에도 활용하는 식으로 더욱더 이제 자신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사용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새로운 개념이 떠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개념입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좀 약간 낯선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또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성형 AI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우리가 이것은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하든 빙 검색을 하든 간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GPT를 활용해서는 챗GPT뿐 아니라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그러한 그 GPT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성과들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게끔 훈련된 사람들을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졌고 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 챗봇, 그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 챗봇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이 직업군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챗 GPT를 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챗 GPT는 제가 주의할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챗 GPT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뭐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에는 답변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를 사용하는 분들이 영어로 입력했을 때는 굉장히 답변을 잘하는데 한글로 입력했을 때도 답변을 어지간히 해요. 하지만 좀 떨어져요. 그런 것은 경험적인 판단이지 이걸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한국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 구조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에 아주 그렇게 알맞은 언어라고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챗GPT가 아무래도 그 처음 하는 그러한 초기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한글 검색과 더불어서 주로 이제 사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저는 설치해서 이제 그 챗GPT를 사용할 것을 이제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크롬에서는 자체적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롬에서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에서는 구글에서 로그인하게 되면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어떤 질문들은 한글로 하는데 변변치 않은 답변이 나온다 그러면 한글을 영문으로 바꿔서 이제 그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바꿔서 거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크롬은 그럼 어떻게 설치해요?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크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금세 설치해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할 때는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영어로 챗 GPT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openai.com 그 다음에 introducing ChatGPT 이런 식의 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실제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열린 거에서는 Try ChatGPT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좀 구글 아이디를 꼭 사용하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챗GPT를 갖다 뭔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써보겠다라고 하면 크롬하고 궁합이 맞으니까 크롬을 설치해서 쓰시라. 근데 크롬하고 궁합이 맞는 그러한 거는 뭘까요? 구글의 여러 가지 기능인 것 같아요. 크롬이 브라우저가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구글은 크롬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최적화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구글에 대해서 크롬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목이 있고요. 여기는 웹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뭐 북마크 추가하는 거, 주소 표시줄, 뭐 이전, 그 다음에 홈 단추, 그 다음에 여기다 검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로그인을 하게 되고 여기 점점점 요 메뉴들, 요 점점점 메뉴 위에 있는 점점점 메뉴에서는 브라우저 기능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로그인을 했을 때 점점점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구글 번역 또는 구글 캘린더 등 다양한 그 기능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챗 GPT에서 트라이 챗 GPT를 가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 하면 이제 계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을 해라 이거죠. 저는 이제 로그인 이거를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계정으로 들어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처음 오시는 분은 사인업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사인업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이런 계정을 새로 만드는 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컨티뉴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와요. 그럼 비밀번호를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꼭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여기서 하는 이메일 검증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티뉴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여기 인증하는 이런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 verify your email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open gmail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그 이메일로 검증하는 페이지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보시면은 이메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메일이 이와 같이 가서 이제 이메일 받은 편지 한 보시면은 오픈 AI에서 보낸 이메일이 딱 떠요. 그럼 버티파이 이메일 어드레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띵 하고 넘어오는 게 바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라는 거, 그다음에 생년월일 입력하라는 거 요 부분인데 여기 생년월일은 이름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생년월일은 뭐 12월 뭐 며칠 몇 년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넣어서 입력하시고 컨티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이제 그 핸드폰 번호예요. 핸드폰 번호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번호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핸드폰 번호에서 저기가 나오죠. 입력하시는 게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인증하는 거거든요. 샌드 코드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인증번호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인증번호를 바로 엔터 코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입력하신 후에는 뭐냐면 챗 GPT가 뜨는 창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넥스트를 몇 번 눌러야 돼요. 한 두세 번 정도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챗 GPT 화면이 나옵니다. 챗 GPT 화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떠 있어요. 썰렁하죠. 이거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 나오고요. 이 챗 GPT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챗 GPT는 한국어 질문도 해도 돼요. 그리고 영문으로 하면 더 좋고 한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입력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영문으로 좀 번역을 해서 하시면 더 좋고 처음부터 영문으로 번역하시면 좋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구글 번역기나 또는 이제 네이버의 팝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어디서든지 이걸 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이 챗 GPT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일을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인터넷의 빅데이터들을 학습해서 한 거라서 잘못되거나 또는 편향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제로 좀 해봐야 되고 또 하나가 2021년 이후의 거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유료 버전 여기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더 플러스 유료 버전에서는 이게 서비스가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요 밑에 샌드 메시지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질문을 입력하시면 돼요. 영문이든 한글이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밑에다가 이런 거를 입력을 좀 해봤어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게 입력을 해봤어요. 뭐 어떤 입력을 했냐? 요 자리에다가 뭘 입력한 거냐면, 스마트폰이 사회적 관계에 주는 도움 5가지는 무엇인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죠.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5가지 잘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떡하니 이렇게 뭐라고 나왔냐면, 자, 소통에 편리함을 준다. 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회적 지원을 증대한다.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감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지와 격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룹 활동을 촉진한다. 사람들하고의 커뮤니티적인 관계를 촉진을 시켜준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되죠.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튼 사회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 사회적 연결성도 강한다. 사회적 연결성은 스마트폰이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거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등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죠. 굉장히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또 했어요. 저는 스마트폰 기술을 발달하게 된 중요한 계기 5가지는 뭐냐, 3가지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떡하니 또 이렇게 해요. 휴대용 컴퓨터가 등장했다는 게 뭐 중요한 계기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게 되게 중요한 계기였고, 센서 및 통신의 발달이 되게 이거 되게 정확해요. 선생님이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이어진 질문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점들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챗GPT를 우리가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되게 고도의 기술이 있을 뿐이죠. 이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나 이런 걸 갖고 계속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번역기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번역기는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구글에서 뭐 이제 크롬에서 로그인 하셔서 그러면 요런 모양이 뜨죠. 근데 여기서 점점점에서 구글 번역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뜨고, 아니면 직접 트랜스레이터 구글.co.kr 이렇게 하시면 요런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다가 40대 여성은 어떤 취미를 좋아할까? 뭐 이런 걸 질문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국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영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죠. 이걸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챗 GPT가 좋아하는 질문으로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뭐뭐뭐한 거 10가지, 뭐뭐뭐한 거 5가지, 뭐 이런 질문을 좋아한대요.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카피한 영어를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딴딴딴딴 기다렸다가 이렇게 쫙 나와요. 쫙 나오죠? 영어로 나오죠. 영어로 나오면 크롬에서는 요걸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여기 한국어로 짜라락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진 사항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짠, 그리고 이제 좋은 질문은 아까처럼 질문도 그래요. 뭐 몇 가지 가르쳐줘. 뭐 인천 여행 가서 볼만한 곳 3가지 가르쳐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근데 좀 그런 게, 얘는 10개든 20개든 막 예를 들어 인천에 가서 가볼 만한 곳 100가지 가르쳐줘. 그럼 100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100가지가 너무 많으면 사실 가볼 만한 데가 100가지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제 고향이 인천이라서 인천을 얘기를 하는데 100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궁색하니까 막 이렇게 막 중복된 답변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답변을 여러 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고요.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좀 한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챗GPT는 이런 한계들, 즉 역사, 문화, 예술, 과학 등 많은 것들에 대해 인간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다 다루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챗GPT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챗GPT를 직접 들어가서 하는 그런 과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라고 입력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챗GPT라고 한번 구글에서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챗GPT라고 입력하시면 여러 가지 떠요. 그럼 오픈 AI 이거 누르시면은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여기서 트라이 챗GPT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뜨죠. 이렇게 크롬이 좋은 건 여기서 번역을 늘 하라고 권유를 해요. 자, 저는 로그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없는 분들은 저기를 하시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됐어요.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로그인 됐을 때는 넥스트 누르세요. 넥스트 누르시고, 뭐 돈을 누르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떠지죠. 이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간단한 거, 우리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인천 얘기를 했죠. 인천 얘기를 했는데, 인천 말고 이제 강원도로 해보죠. 강원도로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글로 쳐볼게요. 한글로 강원도에서 가볼 만한 곳 10개를 추천해줘.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답변이 나오나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 돼요. 이게 이제 얘가 인지를 한 거죠. 인터넷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는 되게 이게 느려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금 한 4시에서 오후 4시에 5시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이 되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된 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온 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제가 가본 데가 몇 군데 없네요. 저는 설악산 가봤고, 강릉 경포에 가봤고, 그 다음에 춘천 명동에도 가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재밌네요. 제가 안 가본 곳이 참 많네요. 홍천 스카이워크 여기도 안 가봤고, 강원도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도 온천이 있나? 세 군데, 세 곳이라고 할게요. 세 곳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했어요. 연이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온천이 많대요. 저는 강원도에 온천이 많은지 몰랐네요. 보니까 뭐 청평산 온천, 그 다음에 굉장히 많네요. 재미있죠?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렵고 학술적인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쉬운 거 재밌는 거 좀 해봤어요. 속초 대명 리조트에 온천이 있는가 보군요. 강릉의 헤어름 온천이라는 것도 되게 유명하네요. 전망도 좋고 그렇다네요. 세 곳을 추천했어요. 이 세 곳을 딱 추천했어요. 이거 쉽지 않죠? 자, 이거는 참 재밌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좀 학술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좀 강원도에 30대 인구가 얼마나 30대 인구가 이것보다도 강원도에는 30대인 사람들이 몇 명이 거주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몇 명 정도가 30대가 몇 명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걸 답변을 아마 할 거예요. 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2021년 이전만 돼요. 2021년 1년 이후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굉장히 이게 통계적인 자료인데 이건 아마 우리가 통계 자료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0 몇만 명이 되겠다는데요. 굉장히 정확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이제 강원도의 20대 취업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보는 사실 얘가 알고 있는 정도 선에서 하는 이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60% 정도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질문하지 않은 내용들도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저는 이렇게 취업률만 물어본 건데 얘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 게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죠? 하는 건 많은데 항상 주의할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한글로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그냥 60대로 할게.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여기 영문으로 뜨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영문으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해서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질문 한다.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새 질문 하시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당히 빨리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답변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평가예요. 이것을 누가 비교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영어 보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를 크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오른쪽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금방 번역이 돼요. 그래서 60대 남성들의 취미는 여행, 골프, 정원 가꾸기, 낚시, 독서, DIY, 사진. 진짜 맞는 얘기 같죠? 이거는 그냥 60대 남성 일반적인 어떤 지역이나 국가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영문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카피해서 이거를 자, 여기서 이게 스페링이 틀려가지고 얘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럼 금방 나오죠? 제가 스페링이 틀리니까 이렇게 잘 못 나왔네요. 음. 60대 여성들의 취미는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거를 굉장히 다르게 구분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나타나지죠? 60대 여성들은 자원봉사, 독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요리, 베이킹, 뭐 이런 쪽을 많이 좋아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보라는 것은 단편적인 어떤 특정한 사실 또는 어떤 그 데이터 중심의 그런 거 위주라는 걸 정보라고 하고, 지식이라는 건 좀 깊이 있는 그런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지식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 단편적인 내용들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챗GPT는 그 정보 수준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편이고요. 하지만 복잡한 지식에 대해서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챗GPT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정보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라고 이제 그 영상 편집에서 효과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는 타임라인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스톱워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스톱워치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그 스톱워치가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있는 그런 기능을 설명하는 거니까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오디오 파일을 구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한 7가지 정도로 그 오디오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오디오 파일을 구하는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상당히 정보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보적인 차원의 그런 질문에서는 챗GPT가 굉장히 유용하다. 하지만 정보적인 차원에서에 대한 답변조차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그 효율적으로 질문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고추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추의 기원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네요. 그랬을 때 단순히 기원이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온 곳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설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죠.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죽식사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장단점을 딱딱딱딱 해요. 이 챗GPT는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서 하는 거에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서 죽을 조리할 때 좋은 재료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이어서 이와 같이 아주 친절하게도 매우 친절하게도 이러한 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정보에 더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좀 이렇게 의외의 능력은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 창작에 대한 능력인 것 같아요. 자,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정황을 설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창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여대생과 국문학을 전공하는 남자 대학생의 사랑을 담은 노래 가사를 작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멋들어지게 그 작사를 해줬네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별이 언어로 그녀가 말하면 시 리듬으로 그는 대답해. 두 세계가 다르더라도 사랑은 그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약간의 심파조적인 어떤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이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취업을 시도했는데 여러 번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싶어. 근데 좀 편지를 미리 작성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이 편지를 작성해 줬네요. 물론 이걸 그대로 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시 재창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시놉시스를 작성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토리 작성 능력이 되겠죠. 사실 인터넷에는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들과 텍스트와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과 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제 챗GPT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정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성이 다른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건축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여름 휴가로 강원도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그 영화 줄거리가 되겠죠. 그랬더니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스토리를 작성해줬어요. 뭐 이걸 갖고 영화로 만들 수는 없죠. 이건 시놉시스일 뿐이에요. 하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각본의 또는 그 전체 그 시나리오의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한번 더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뭐 초등학교 때 도시로 이사하면서 같이 놀던 강아지를 그리워하다가 여름방에 대해서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강아지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놉시스를 만들어달라 했더니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창작 능력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창작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창작을 연습해 보는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학습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창작을 위한 훈련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에 되게 재미있는 또는 유용한 그런 능력으로서 번역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질문에서 이렇게 hello,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답변이 쭉 번역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청해서 이렇게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 in the west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번역을 쫙 해줘요. 잘 되죠? 그 다음에 원하는 언어로 지정할 수 있어요. 영어로 쓰고 스페인어로 해달라면 이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어로 해놓고 이걸 영어로 번역해달라면 영어로 번역해주죠. 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딱 어떤 때 써먹으면 될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뭐 그 나라 회화에 자신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이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보여주고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쓸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2023년에 챗GPT가 나와서 저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해서 써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긴 문장, 한글로 된 이렇게 긴 문장도 번역을 부탁하며 이와 같이 번역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도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번역의 사례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사례 말고도 챗GPT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뭐 프로그램 코딩에서부터 또는 어떤 코딩한 거가 틀리지 않았는지 좀 확인해 주는 것부터 또 이제 뭐 음악에 심지어는 뭐 음악 작곡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웹툰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챗GPT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 더 정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우리가 챗GPT는 결국 인간의 모든 분야를 계속 학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한 80% 정도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기능이 점점 더 좋아져도 80%를 넘어설까 안 넘어설까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건 검증 기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챗GPT는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학습만 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는 학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사이트들을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결국은 챗GPT도 공부를 하고 인간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공부를 해서 맞는 정보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지 어떤 정답은 없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이 딱 부러지게 요거는 요거다라고 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간단한 정보이지 대개의 지식들은 다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챗GPT가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만 챗GPT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어떤 지식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챗GPT와 함께 나도 공부를 해서 좋은 지식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학습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게 여러 사이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사이트를 한번 총망라를 해봤어요. 이런 망라한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되게 현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한 10가지 정도를 단계를 나눠서 보면 처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챗GPT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챗GPT 계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인업을 눌러서 뭐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넣고 이메일 검증도 하고 스마트폰 번호도 검증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챗GPT를 실행을 하고 처음에는 영문으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되지만 영문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러려면 영문으로 했을 때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구글 번역을 하고 이걸 번역을 해서 복사를 한 걸 거기다 넣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한글로도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 검색을 하라 라고 하는 이 10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챗 GPT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이것이 챗 GPT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챗 GPT는 계속
기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기능의 사용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질문,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까지 계속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더 좋은 답변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챗GPT를 활용한다라는 관점, 그리고 챗GPT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이지만 이것은 협업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야만 우리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식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